중3 과정입니다. 중3 과정이 다항식과 인수분해 단원이고요. 앞부분에는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 다항식끼리 곱해져 있는 식을 전개하는 걸 알아볼 거고, 그 곱셈 공식을 변형한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이용하는 걸 알아볼 거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인수분해 과정이 이어집니다. 한 번 더 배웠던 거긴 한데 문제를 풀면서 까먹었을 거니까 문제를 풀면서 까먹었을 만한 공식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겠습니다. 얘랑 곱한 게 이거랑 같도록 하는 이 ABC를 구하래. 무슨 말이죠? 이 식을 전개하는 얘기겠지. 그 전개할 때 쓰는 게 곱셈 공식이잖아. 근데 말이 공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진짜로 우리가 공식처럼 외워야 될 거는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하나하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해 주면 됩니다. 맞죠? 전개해서 이 식과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한 후에 A, B, C 값을 구해주면 된다. 곱해주면은 20xy 간단하지?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5x, 곱해주면은 플러스 8y,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6. 그러면은 요 xy 항이 같죠? 여기에서 a 값이 20임을 알 수 있고요. 20. 얘랑 같죠? b 값이 마이너스 15임을 알 수 있고, 얘랑 같죠? c 값이 8, 그리고 마이너스 6 됐네. 따라서 a, b, c 다 더해주면은 28 빼기 15니까 13 이렇게 됩니다. 간단한 문제죠. 이건 쭉 일일이 하나씩 다 전개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을 보자. 얘는 항 두 개짜리, 항 세 개짜리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두 개, 세 개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총 6번을 전개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와 xy 개수만 구하면 된대. 그러면 굳이 6번 다 전개를 뭐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 6번 다 전개하는 건 좀 귀찮은 일이니까 얘와 x제곱과 xy만 나오도록 전개를 하는 게 더 편하겠지. x제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 x항과 이쪽에 있는 x항을 곱해주면은 x제곱이 나옵니다.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21x제곱인가 알겠죠?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21임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xy항을 구하래. xy항은 x항과 y항, 요 x항과 y항을 곱해주고, 그리고 요 y항과 x항을 곱해주면은 xy가 나온다는 거 알겠습니까? 따라서 7x와 5y를 곱해서 35xy, 마이너스 3y와 마이너스 3x 곱해서 플러스 9xy, 동료항이니까 두 개 더해주면은 44xy인 거 알겠죠? 따라서 xy 개수 b 값이 4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a, b 나왔으니까 두 개 더해주면은 23, 답은 4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구해도 되는데 어떤 특정한 개수만 구하라고 하면은 그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전개를 해서 푸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별 어려운 거 없죠? 이제는 진짜로 공식을 써서 전개를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공식 잠깐 확인해 보자. 첫 번째 공식이 a 플러스 b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죠. 얘를 전개를 해주면은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전개하는 그 과정을 생략할 거야. 바로 공식을 쓸 겁니다. a 제곱, 두 개 곱한 거 ab지, 곱하기 2에서 2ab, 뒤에 거 제곱에서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인 거 알고 있죠? 하나만 더 해주면은 합차식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어떤 똑같은 두 수가 한 번은 더해지고 한 번은 빼져 있을 때 두 개를 전개해주면은 앞에 것끼리 곱해서 a 제곱, 뒤에 것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b 제곱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첫 번째 공식과 두 번째 공식은 같은 공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 b가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대입되어 있는 거라서 요 b가 마이너스 b로 계산된 거고 b가 마이너스 b로 계산됐는데 제곱이니까 그대로인 거라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전개할 때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안 쓰고 그냥 첫 번째 공식으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 제곱 2ab, 뒤에 거 제곱으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공식을 쓰는 이유는 나중에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이 공식을 써가지고 변형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알아놓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괄호를 풀 때는 얘만 쓰면 됩니다. 얘랑 합차식 정도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하래. 전개해서 각 항의 개수 ABC를 구하래. 그럼 이거 전개주자. 2x가 a이고 플러스 3y가 b입니다. a 제곱 제곱 해주면 되죠. 플러스 2ab 12xy인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개 곱하고 2를 곱한 겁니다. 플러스 b제곱 해서 9y제곱. 다 됐네요. 따라서 a가 4, b가 12, c가 9. 이런 식으로 a, b, c 값을 다 구했습니다. 2개 더하고 c를 빼주면은 16 빼기 9니까 답은 7. 1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전부 다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이것들이 마이너스 인식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마이너스 된 거를 뭐 또 딴 걸 해줄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밑에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 공식을 쓰면 된다고. 어떻게? 이 통째로를 a 부호까지 포함한 거를 a 부호까지 포함한 걸 b라고 놓고 똑같이 해주면 돼. a 제곱하면은 제곱이니까 4x제곱. 2ab 하면은 마이너스 길 곱했으니까 플러스고 12x. 그 다음에 b제곱 하면 플러스죠.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 게 마이너스든 앞에 게 마이너스든 신경 쓰지 말고 그 마이너스까지 포함한 것을 a, b라고 놓고 첫 번째 공식으로 다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의 제곱도 선생님이 따로 두 번째 공식을 쓰지 않았죠. 그냥 바로 첫 번째 공식 가지고 다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얘를 a, 얘를 b라고 생각해서 a제곱, 2ab, b제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앞에 거 제곱하면은 x제곱, 2개 곱하면 마이너스 ax, 2 곱해서 마이너스 2ax, 뒤에 거 제곱하면은 마이너스지만 제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된다고. 얘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a가 같아야 되므로 정리해주면 a 값이 2분의 1임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b와 a제곱이 같아야 되므로 a가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b 값이 4분의 1임을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2개 곱하랬기 때문에 2개 곱해주면 8분의 1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 곱셈 공식 합차식입니다. 합차식까지 포함돼서 나오는 겁니다. 봅시다. 첫 번째 문제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6. x와 6 똑같은 두 수가 한 번은 더해져 있고 한 번은 빼져 있는 거 보입니까?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 앞에 거 제곱하고 앞에 거 곱해서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러니까 6과 마이너스 6만 곱한다고 생각해주면 완성입니다. 맞죠? 1번은 맞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와 x가 한 번 더해지고 한 번 빼져 있잖아. 합차식이죠? 어떻게 한다고? 앞에 것끼리 곱하고 4, 뒤에 것끼리 곱한다고. 포함해서 마이너스 x제곱 해서 4 빼기 x제곱 맞는 겁니다. 됐죠? 자, 이번 얘는 마이너스 위치가 아까 위에와 다른데 요 2a와 3이 한 번 더해지고 한 번 빼지는 거 보입니까? 합차식이죠. 따라 전개할 때는 부호까지 포함해가지고 곱해서 마이너스 4a 제곱 요 부호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9. 요 세 번째 것도 맞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번도 봅시다. x가 더해지고 빼지죠. 그리고 5y는 그냥 요 마이너스 5y는 그냥 부호 똑같습니다. 즉 x와 마이너스 5y를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는 거니까 합차식인 거 알겠죠? 합차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부호까지 포함해서 앞에 것끼리 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 틀렸네요. 이 부호 포함해서 뒤에 것끼리 곱하면은 플러스 25y 제곱인 거 알겠습니까? 맞죠? 따라서 4번이 실제 계산과 다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답은 4번이겠죠. 5번 보자. 7분의 1x와 3분의 1이 7분의 1x와 3분의 1이 한 번 더해져 있고 한 번 빼져 있다. 합차식이죠. 따라서 부호 포함해서 앞에 것끼리 곱해주고 49분의 1x제곱 맞고요. 부호 포함해서 계산할 때는 부호 포함합니다.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9분의 1 맞습니다. 따라서 틀린 거는 4번. 자, 여기까지가 기본 곱셈 공식 전개하는 거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잠깐 스톱하고 여러분들이 이 5번까지 유형들을 뭐 한두 개씩 먼저 풀어본 후에
6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궁극적으로는 그 배운 유형들 문제를 싹 다 풀긴 풀어야 됩니다. 일단 5번까지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잠깐 스톱했다가 영상을 잠깐 정지해 놓고 한번 쭉 풀고 나서 됐다 싶으면은 요 6번을 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다 풀었으면은 6번 유형부터 봅시다. 이게 이거랑 똑같을 때 네모를 구하래. 괄호가 있고 괄호가 없네요. 뭐 한 겁니까? 왼쪽식을 전개한 거죠. 전개할 때 쓰는 공식을 곱셈 공식이라고 하잖아. 맞죠? 그래서 곱셈 공식을 써서 전개를 할 건데 보니까 이게 발견이 돼야 됩니다. 합차식이네. 여기서 뭐 1제곱 빼기 a제곱이 나올 건데 그거랑 다시 또 옆에 게 합차식이 되고 다시 또 옆에 거랑 합차식이 되어서 이렇게 왼쪽부터 두 개씩 묶어서 계산하면은 전체가 전개되겠다는 게 보여야 풀 수가 있다. 알겠죠? 요거는 문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풀겠구나 하는 게 딱 보여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얘부터 해주면은 합차식이니까 1 빼기 a 제곱인 거 알겠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얘와 얘가 다시 곱해지는데 또 합차식인 거 보입니까? 1과 a 제곱이 더해지고 빼져지죠. 따라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얘와 얘도 합차식이죠. 따라서 앞에 것끼리 곱하고 빼기 뒤에 것끼리 곱해서 a의 8승.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해진 거 알고 있죠? 따라서 이 네모 안에는 8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곱셈 공식을 적용시키는 문제들도 간혹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책에는 곱셈 공식으로, 그러니까 공식으로 분류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풀 때는 공식으로 외우진 않죠.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이 풀어서 자연스럽게 그 공식이 외워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일단은 너무 많은 공식을 한 번에 외우면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전개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 식 전개한 게 이거란 뜻이죠. 그때 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일 거기 때문에 비교를 해가지고 A와 B를 구해주면 됩니다. 전개해보자. X제곱 전개해주면은 플러스 3x 하나씩 전개하면 됩니다.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ax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3a 해주면 이 3x와 ax가 x에 관한 1차식이고 동류항이죠. 따라서 동류항끼리 정리해주면은 묶어주면은 3-ax가 되고요. 빼기 3a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됐죠? 그거랑 얘랑 똑같대. x제곱 x제곱 똑같고요. 그 다음에 1차항끼리 똑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b와 3-a가 같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b와 3-a 식 한 개 나왔네요. 두 번째 상수항 12와 마이너스 3a가 같아야 됩니다. 12와 마이너스 3a가 같아야 됩니다. 식을 세워놓고 보니까 문자 a, b 두 개, 식 두 개. 그럼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지. 둘 다 구해주면 됩니다. 밑에 식을 먼저 풀어주면은 a 값이 마이너스 4라고 나오고 그 마이너스 4를 위에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b 값을 구할 수가 있다. b도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고요. 두 개 a에서 b를 빼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7이므로 답은 3, 4번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이 식을 이거랑 똑같대. 무슨 말입니까? 이걸 전개한 게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전개하면 됩니다. 뭐 책에는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긴 한데 이걸 외우기도 힘들고 외워봐야 써먹기도 뭐 썩 좋지 않아. 그냥 하나씩 전개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하나씩 전개합시다. 2x와 3x 곱해서 6x제곱 2x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부호 포함하세요. 2x와 마이너스 4 곱해서 마이너스 8x a와 3x 곱해서 플러스 3ax a와 마이너스 4 곱해서 마이너스 4a 해준 후에 둘 다 x에 관한 1차항이지 동류항입니다. 따라서 두 개 묶어줍시다. 6x제곱 더하기 개수끼리 3a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a가 되고 이 식이 얘랑 똑같다고 비교해주면은 x제곱의 개수는 똑같네요. 이미 x 1차항의 개수도 같아야 되지. 따라서 3a 마이너스 8이 b랑 같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항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4a가 같아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4a.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문자 A, B 두 개, 식 두 개 연립해주면 A 값과 B 값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밑에 식에서 A 값이 3이라고 나오고 그 3을 위에 식에 대입해주면 B 값도 1이라고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A 더하기 B를 구하려 했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답은 4. 이렇게 풀면 됩니다. 공식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자, 이제 고수행 공식 종합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한 문제에서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이거 완전 제곱식을 하는 거죠. 2x를 a, y를 b라고 놓고 정리해주면은 a제곱 2ab 해주면은 4xy 플러스 b제곱 해주면은 y제곱. 한 개 얘랑 같지가 않네요. 숫자가 다르죠?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답이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 식은 요 x와 마이너스 y를 ab라고 놓고 완전 제곱식 한 겁니다. 따라서 a제곱 2ab 두 개 곱하고 2 곱하면은 마이너스 2xy b제곱 하면은 y제곱. 역시 이 부호가 다르죠. 따라서 2번도 안 같습니다. 세 번째 거는 x와 7이 한 번 더해지고 빼진 거 보입니까? 맞죠? 한 번 더해지고 빼졌죠? 따라서 합차식이고 부호까지 포함해서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부호까지 포함해서 전개해주면은 플러스 49 해서 안 똑같습니다. 역시 3번도 답이 안 되네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쪽에 적을게요. 완전 제곱식이나 합차식 아니지. 이런 경우는 그냥 하나씩 하나씩 전개를 해주면 된다. x제곱 4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 안 어렵지? 동료항끼리 정리하자. 이 두 개가 동료항이니까요.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12. 다르네. 부호가 다르죠? 따라서 4번도 틀린 겁니다. 뭐 답이 5번이겠지. 해보자. 얘도 특별한 공식이 없습니다. 있는 척 나와 있지만 이걸 외워서 쓰는 공식은 아니라고. 요 2x와 마이너스 3x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6x제곱 2x와 플러스 4를 곱해주면은 플러스 8x 1과 마이너스 3x 곱해서 마이너스 3x 1과 4를 곱해서 4 이 가운데 두 개가 동류항이죠. 5x 그러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니까 얘가 맞네요. 답은 5번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요 9번 유형까지 잠깐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방금 배웠던 유형들 또 문제 한 두 개씩 쭉 풀어봅니다. 남은 건 나중에 영상을 끄고 풀어보세요. 영상 잠깐 스톱하고 쭉 풀고 또 뒤에 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참 여러분들 요 대표 문제를 뭐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 밑에 이제 유사 문제들을 풀 건데 그 밑에 문제들이 이 문제보다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지. 그 어려운 것들이 풀리면 다행인데 잘 안 풀릴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안 풀리면은 일단 해설을 봐보고 그 잘 모르겠으면은 요 개인적으로 오는 학생들도 있죠. 그런 학생들은 와서 질문해도 되고 그 이제 오지 않는 학생들은 그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박 선생님이나 선생님한테 보내면은 선생님이 풀어줄 거야. 알겠죠? 근데 뭐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별표 쳐놓고 우리가 또 조만간에 학원 다시 올 거잖아. 그때 와서 질문해도 됩니다. 잘 모르는 거 풀겠다고 와 너무 끙끙 안 해도 된다. 이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4주 동안 내린돌아 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줄어들어 버릴 거니까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너무 놀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 수업인 거다. 알겠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모르겠는 거는 별표 치고 질문해라. 사진을 보내도 되고 다음에 들고 와서 질문해도 된다. 자, 활용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5x, 4x인 직사각형이 있대. 얘 말하는 거죠.
가로 세로가 5x, 4x니까 이 직사각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로 길이를 4만큼 늘리고 가로를 4만큼 늘리고 세로를 3만큼 줄여서 만든 새로운 직사각형. 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거 말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거 넓이 구하래.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 거 알고 있죠? 따라서 가로 길이는 두 개 다 더해서 5x 플러스 4고요. 세로 길이는 4x에서 3만큼 뺀 거니까 이 세로 길이가 4x 빼기 3인 거 알겠습니까? 4x 빼기 3. 이 두 개 곱한 게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넓이고 이걸 전개해서 적으란 얘기야. 즉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전개하란 얘기지. 근데 말이 공식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암기하는 공식이 아니랬지. 그냥 하나씩 전개를 해주면 된다. 5x와 4x를 곱해주면은 20x제곱. 5x와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5x. 얘랑 얘 곱해주면은 플러스 16x.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2. 해준 후에 이 동료한끼리는 따로 정리해줘야 되죠. 따라서 정리해주면은 20x제곱 플러스 1x 마이너스 12라고 해주면은 답입니다. 얘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이 넓이 문제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땅에다가 길을 내고 그 길을 채운 나머지 부분에 뭐 화단을 만들었을 때 그 화단 넓이를 구하시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맨날 나오는 거죠. 가로 길이가 7a, 세로 길이가 6a 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 전체가 화단이래요. 그때 폭이 2m로 일정한 길을 만들었대. 이렇게 2m를 만들고 이렇게 2m를 만들었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지. 왜냐하면 길이 이렇게 됐을 때 폭은 원래 이거잖아. 이게 폭이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가 2m고 얘는 2m보다 짧거든. 그래서 폭이 2m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들어가 보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편의상 요걸 폭이라고 한 모양입니다. 맞죠? 그냥 요 길이가 2m라고 받아들이세요. 이때 이 길을 제외한 요 색칠되어 있는 화단의 넓이를 구하래. 알겠죠? 이 화단의 넓이는 직접 구하기는 도형이 좀 안 예쁘기 때문에 이 전체 넓이에서 이 길의 넓이를 뭐 빼도 되고 또는 우리가 저번에 수업 때 배웠던 것처럼 이 길들을 한쪽 귀퉁이로 다 몰아버리면은 남아있는 부분이 예쁜 직사각형이 되었던 거 기억나니? 그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주면은 화단 넓이가 그냥 구해진다. 이 길은 이미 위쪽 모서리에 변에 딱 붙어 있으니까 됐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몰아버릴 겁니다. 오른쪽으로 바짝 딱 붙어주면은 이렇게 된다. 아니 선생님, 얘는 평행사변형이고 얘는 직사각형인데 이거 오른쪽 붙인다고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걸 붙인다기보다 이거랑 똑같은 도형의 넓이와 똑같은 도형을 이쪽에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평행사변형도 밑변 곱하기 높이고 요 직사각형도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요 밑변이 2, 가로가 2, 그리고 높이가 똑같다면은 얘랑 넓이가 똑같게 되지. 따라서 이 길과 이 길이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 화단의 넓이는 여기 만들어지는 빨간색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은 거 알겠나? 길을 넓이와 똑같게 이동시켰기 때문에 남는 게 화단인데 그 남는 게 여기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부분이 된다고.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가 7a라고 나와 있고 거기서 요만큼이 1이 뺐기 때문에 요만큼이 7a 빼기 2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로 길이가 6a라고 나와 있고 요 길의 폭이 2라고 나와 있으므로 이만큼은 6a 빼기 2입니다.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겠지. 가로 7a-2 곱하기 세로 6a-2 전개하자. 곱셈 공식이잖아. 근데 우리가 외워서 쓰는 공식은 아니죠. 일일이 전개하면 됩니다. 7a와 6a를 곱해주면은 42a제곱.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4a.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2a. 곱해주면 플러스 4. 해서 42a제곱.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6a. 플러스 4. 더 이상 전개 안 되네. 끝났네. 모양이 똑같죠? P가 42. Q가 마이너스 26. R이 4. 더해주면 답이 나옵니다.